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선생님도 그랬고, 근데 학교 다니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막 좋아하는 선생님도 생기고, 응? 또 싫어하는 선생님도 생기고, 막 여러 사람이 생기잖아요. 애들도 좋아하는 애들이 친구가 생기고 싫어하는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죠? 타인이랑 그런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할 만한 행동하는데 어쩌라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남이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주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당당할 수 있게, 응? 뭐가 좀 걸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모든 기준을, 어차피 인간이니까 이제 혼자 살아갈 순 없잖아요. 다 같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학교 자퇴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막 그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내신 망했으니까 나는 어차피 정시할 거니까 그냥 자퇴해가지고 맨날 그냥 수능 공부하겠다. 근데 학교라는 거는 지식만을 배운다기보다도 그 사회생활이랑 그 사회화라고 하죠, 그죠? 애기들 어렸을 때 유치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줄 세워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뭐 갑자기 선행학습 시켜서가 아니에요. 사회화가 안 되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남이랑 있을 때 예의범절이나 그런 것도 모르고 남이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나중에 애가 어쨌든 사회 나가서 살아갈 거 아니야. 근데 애가 힘들어. 남이랑 이제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유치원 거쳐갖고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남들이, 그러니까 아기 때 보면은 뭐 친구랑 싸워도 달래주고 뭐 이렇게 하고 부모님들 이렇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좀 나쁜 짓 해도 부모님들끼리 해결 보고 이러는데, 이제 어른 되면 없는 거 오로지 내 책임이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갖고 딴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게 많거든. 사회 나가면. 그러니까 서로 도움도 얻고 힘도 얻어가면서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뭐 기본적인 거 그래서 선생님 잘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지각하지 마라, 결석하지 마라, 상대방이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 거. 그게 사실 더 배워야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 나가면, 그러니까 자퇴한다는 걸 별로 저기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상황이 유리하게 남들과는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나중에 섞이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선생님은 다 봐주고 다 감싸주고 싶죠. 근데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줄 알았다가 사회 나가가지고, 그지? 다들 안 그런데 그러면서 너무 힘들면 어떡합니까? 아시겠죠? 자, 2번 문장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구를 하고 있어요. 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야? 단어가 2개 이상이 합쳐져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영어는 위치어기 때문에 품사부터 따져야 되죠. 품사가 뭐고 어느 자리에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린 나아가서 이제 사실은 수능에서는 한 문제지만 내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법적 가치를 가져갖고 어떤 거 갖다가 다투게 될 것이냐, 어떤 문제랑 반대목이랑 다투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문장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령부동 4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어차피 동사랑 서술어랑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항상 구라는 덩어리를 이제 알아보게 됐으면 걔가 품사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래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 잘 따져보고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또 어려운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준동사였어요. 동사같이 생겼는데 동사 아닌 애들. 걔네들도 똑같은 시선으로 항상 바라보라고 했죠, 선생님이. 문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우선 얘가 명사거나 형용사거나 부사여야 돼. 그러니까 준동사도 결국 그렇게 쓰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이름이 준동사잖아. 동사는 아니다 이거야. 그럼 뭐야? 명령부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보고 거기에 맞게끔 그 자리에 나오겠죠? 거기에 맞게끔 해석을 하셔야 되고, 한 문장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배우는 준동사를 찾아야 돼요. 걔가 어느 위치에 나왔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2번 문장 들어갑니다. 자, it이 이렇게 나왔는데, it이 이렇게 나오면 우선은 영어는 위치어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와야 잘 알아듣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it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가주어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져오고 is가 이제 자동사고 difficult가 보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석은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것은 어렵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가주어라고 하는 게 있고 진짜 주어는 뭐냐? 여기에요. 여기가 진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뒤로 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자,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어렵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얘의 정체는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가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애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거를 자, 이것은 어렵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애들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것은 어렵다. 의미상 주어니까 우리 모두가 자, 여기서부터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수준을 집중의 지속적인 수준을 throughout 하면은 뒤에 있는 명사에 걸쳐서 우리의 일하는 날들에 걸쳐서 얘는 그러니까 전치사였습니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difficult 있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is가 2형식일 땐 이다고 1형식일 땐 있다라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형용사 자리에 밑줄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얘 반대 보기를 생각하죠. 문법은 항상 반대. 얘냐 얘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형용사의 반대 보기는 항상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difficultly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는 보어 자리니까, 즉 형용사 자리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 얘는 정체가 뭐냔 말이죠. 뭐예요? 그렇죠. 명사예요. 진주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얘는 명사였고 그리고 주어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주어였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주어니까 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법적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우선 쉽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쉬운 버전으로 나오면 이 to maintain 요 자리에 지금 3형식으로서 뒤에 목적어가 있죠. 자, 근데 준동사도 어떤 형태가 가능하다고요? 5가지 법칙 중에서 준동사가 가능한 거 5개 시작. 동사적 특징. 그 형식을 취한다. 그래도 여기 3형식이잖아. 그지? 그리고 주어를 가질 수 있다. 여기 그래서 의미상 주어 나왔지. 그지? 또 시제는 뭐 현재겠지. 똑같이 썼으니까. 왜? 만약에 저게 앞선 일이었으면은 to have maintained로 썼겠죠. 또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마지막이 능수동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to be maintained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수동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자리로 땡긴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는 목적어가 앞으로 땡겨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영어의 80%는 3형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수동태의 80%는 저 동사 형태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럼 20%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형식, 5형식 동사 외워두라 그랬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다 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아직 이제 5형식 막 이제 다 안 나가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있잖아. 그럴 때 능수동 나오면 그냥 있잖아. 뒤에 명사 있으면 능동이고 없으면 수동으로 찍어 이렇게 하거든요. 왜 거기서 4, 5형식 동사를 막 다 얘기해주면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내신 때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확률이 80%니까. 우선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보니까 여기 목적어가 나와 있죠? 목적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수동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입니다. 난이도를.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maintaining 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안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진주어 자리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써서 명사로 썼다 이거야. 오케이. 야, 근데 메인테이닝을 써가지고 저 동명사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동명사면 명사잖아. 주어 자리에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지?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뭐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저게 동명사면은 여기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썼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를요, 응?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글로 이렇게 주거나 이 부분을 쓰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이겁니다. 얘는요, 딱 여기 위치에다 써야 됩니다. 알겠죠? 얘가 서술형이에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써서 써라 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저거 다 나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조건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기 때문에 아까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It is difficult to maintain constant level of attention throughout our working day for any of us.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아요. 저걸 가주어, 진주어고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근데 얘는 의미상 주어기 때문에 얘 바로 앞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저 위치 틀리면 그냥 서술형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주 못 봅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나 준동사 볼 때 의미상 주어 본 적이 많이 없죠. 보통 본주어, 본동사의 주어랑 같으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 자체가 진주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주체를 써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의미상 주어를 써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를 왜 써줬냐? 기본적인 논리를 하나 알고 가야 돼요. 자, 영어에서 상당히 긴 주어랑 긴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영어가 상당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주자면 긴 주어뿐만 아니라 긴 목적어도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주어 또는 가목적어를 사용 후 그래서 형식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우선 그리고 뒤에 써준다. 이럴 때 가주어, 가목적어는 뭘 사용해서 쓰는 거냐면 it을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를 they are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가주어는 they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 저런 문제는 가목적어일 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왜냐면 긴 주어, 긴 목적어일 때 가주어, 가목적어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긴 거. 자, 7개 대봅시다.
긴 주어나 긴 목적어니까 긴 명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전치 수식. 두 번째 후치 수식. 자, 다 대답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이럴 때 복습 한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지, 전 후치 수식. 자, 나이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네 번째, 그렇죠. 이거 다섯 번째 쓰도록 하겠습니다. 합성명사. 네 번째, 그치,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거. 연결된 명사구. 그리고 그렇지, 투부정사.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세뇌가 돼야 돼. 그리고 ing인데 이때는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넘어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긴 명사 종류에 또 뭐가 있냐면 명사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긴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가주어 it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치나 수식어구 분리라는 방법을 나중에 사용하기도 하고 도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주어 it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서술형을 내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해서 만드시오 라고 하는 건 진주어를 뭐로 써야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또는 명사절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왜 그걸 알아봐야 돼? 근데 주어진 단어 중에 뭐가 있어? for 명사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는 진주어로 뭘 써야 돼? 투부정사. 소유격이 있네? 그렇지, 동명사로 써야죠. 이거를 생각하실 줄 알아셔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어려운 거 없었죠, 여기서는? 그죠? 넘어갑니다. 해석 다시 한번 해줄까요?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선생님 붙이는 조사를 잘 들으세요. 이것은 어렵다. 잘 봐. 우리의 어떤 사람이잖아. 그치? 이거 우리의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 모두가, 즉 이것은 어렵다. 우리 모두가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집중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이스판이 넓어져가지고 한꺼번에 쭉쭉 볼 수 있으면 뒤에서 당겨도 됩니다. 우리의 일하는 낫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하는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문장입니다. 자, 여기를 알아볼 거예요. In fact. 필기부터 할까요? 필기를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우리 구 용량이 많아가지고요. 구를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은 좀 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세히 원리 같은 건 나중에 또 절할 때 배우도록 하고요. 문장 내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that, 주어 타동사. 뭐가 없죠? 목적어 없어요. that, 그리고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뒷문장이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타동사 하는, 얘는 주어 없으니까 동사 하는. 는으로 끝났다는 건 이렇게 that 뒤에 뒷문장이 불완전할 때 뭐라는 거예요? 형용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니은 이렇게 끝난다고요. 해석을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돼서.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what 이런 게 나오고요. 위처럼 주어 타동사가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동사 이렇게 같은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뒷문장이 어때요? 불완전합니다. 얘도. 근데 얘는요. 주어가 타동사 하는 또는 그냥 동사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what이냐 대시냐 what절이냐 대절이냐 맨날 싸우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가 명사 자리냐 형용사절 자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해석적인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왜 오형식 이런 걸 가르쳤어?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모른단 말이야. 알겠지? 완전 불완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오형식을 똑바로 아셔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런 것들을 알아야 절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시리즈가 나올 거예요. whatthat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문법적인 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이제 문맥적인 거 문해력, 독해력 관련해서 in fact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사실은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해석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요런 게 나오면요 그냥 이제 해석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얘가 주제입니다. 또는 지금까지 읽어내려오던 흐름을 변환시켜주는 반전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우선 필기하고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가 나왔네. 나온 순간 얘는 잘 해석해서 지문의 주제로서 잘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또 it이 나왔네요. 뒤에 쓱 보니까 투부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주어였던 거고 자동사 있고 요렇게 부사가 있고 요게 보어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진주어가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등하게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아시겠죠? 뭐를? 전달하는 것은 전달하는 것은 명사겠죠? 여기 투부정사는 제품들을 대시 나왔네요. 뒷문장 구조가 슬쩍 보니까 여기 주어, 부사 그리고 원한다는 뒤에 뭔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없어요. 뒷문장 구조가 어떻습니까? 불완전해요. 그러면 얘는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한 대절은 형용사절이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죠? 제품들을 어떤 제품들? 고객들이 실제로 원하는 제품들을 전달하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필기를 해줄 때 여러분들도 상상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이제. 뭐야? 잠깐 여기는 보니까 구조가 그렇게 만만하기만 한 구조는 아닌데 여기에 형용사네. 반대보기는 뭐다? 반대보기 뭐다? 그치, 부사. essentially가 나오면 안 된다. 준동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투부정사의 정체는 뭐다? 그렇지, 명사였어. 그리고 얘도 역시 주어. 그리고 진주어입니다. 자, 독해 파트. 독해적인 거 하나를 짚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은 안 봐도 뭐냐면요. 앞에 뭐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소비자들이 뭐 이런 대충 좀 지어내서 만들어 보자면 이런 거지. 혁신이라는 제품을 막 기업이 이거 써야 된다고 막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냐면 나중에 가면 실제로 고객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상품들을 얘네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게 주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주제를 이런 걸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을 지배한다. 뭐 이런 걸 찍으면 안 돼요.
뭘 찍어야 돼요? 고객 수요가 많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팩트도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런 구문이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가주어고 이렇게 보어 자리에 중요하다 나오고 여기 있는 투부정사나 이 대주어 동사 이게 진주어겠죠. 그쵸?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잠깐 했었어요. 자, 봅시다. 이 대절이 위에서 방금 형용사절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잠깐. 근데 이거 진주어래요. 그럼 품사가 뭐예요? 그러면 뒷문장 구조는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괄호가 돼 있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투부정사 하는 것은 또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은 주어니까 그지? 중요하다. 느낌이 팍 오죠? 예, 중요합니다.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만 읽으면 풀 수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거 너무 기대면 안 되고 얘들아. 근데 진짜 알겠지? 자꾸 꼼수만 배우려고 하면 안 되고 근데 확실히 글을 읽을 때 무게를 좀 더해야 되는 문장들이 있어. 그런 강력한 문장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변주가 돼서 나옵니다. 변주가. 알겠죠? important 대신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vital. 필수적이다. crucial.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imperative. 다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necessary. 여기에 나왔던 essential. 그리고 긴급하다 뭐 이런 정도의 urgent까지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얘네가 나오면 여러분 이 문장에 기반을 해서 내가 아리까리 한 거야. 지금 혁신적인 제품이어야 되는 건지 소비자가 둘 다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보기가 두 개나 하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야지 시장을 지배한데 하나는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거야. 잠깐만 둘 다 나온 것 같아 막 이러잖아. 이리지 임포턴트 얘가 나왔잖아. 뭐야? 소비자가 전달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가 많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다 물어보겠죠? 여러분 가수 아이비 알아요? 옛날 가수인데 알아요? 잠깐만. 그 유명한 아이돌 또 누가 있죠? 아이돌 그룹? 아이브요? 그래, 아이브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왜냐면 선생님 나름 좀 외우라고. 오늘 아이브이 시네요. 뭐 이렇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브 방송 안 나오고 쉬네요 뭐 이렇게 외우시면 선생님 하나하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핑계 해줄 때 웬만하면 좀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아이비를 생각했는데 옛날 사람이니까 근데 아이브를 생각하라고요. 아이브 오늘 쉬네요 뭐 이렇게 외우시면은 좋겠습니다. 어이구.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니? 아니 뭐 이런 거라도 해서 잘 외워주면 좋죠. 자, 잠깐 해볼까요? 그러면 I, important, V, vital, 시네요, C, crucial, I, imperative, N, necessary, E, essential, U, urgent. 됐잖아요. 저는 아직 안 됐는데 이따 해보세요. 아시겠죠? I, V, 시네요 이러면서 자, 넘어갑니다. 쉽지 않았어요.
자, 문장 구조를 좀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조들을 좀 밝혀보도록 하자. 자, 공중 여행과 함께, 그러니까 비행과 함께 이렇게 비행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충분히 하면 되겠죠. 공중 여행과 함께 우리는요 이제 여기 수동태죠. 기대가 돼요. 여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얘가 목적격 보어였습니다. 완료하도록, 그러니까 하도록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약과 뭐 숙박소 이런 거 뭐 이런 그런 게 있겠죠. 그쵸? 예약과 체크인 업무를, 그래서 이게 목적어 1, 목적어 2,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두 개가 병렬 연결돼 있는 거죠. 대절이 나왔는데 뒤에 주어가 없는 거 보니까 불완전하네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 절로 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인이랑 이제 예약을 하도록 완료하도록 기대가 되는데 이 예약과 체크인 일이 뭐냐면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어지곤 했던 항공 직원과 여행사 대리인이 항공 직원이나 요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항공사 직원이나 여행사 대리인이 에 의해서 수동이니까 어떻게? 되어지곤 했던 used to be done 이렇게 해서 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도대체 이런 건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우리가 오형식은 이미 다 배워서 왔고요. 오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죠? 골치 아픈 케이스가 여기에 이렇게 준동사 형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어떤 준동사를 쓰느냐는 여기에 본동사가 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죠? 거꾸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준동사가 이게 쓰였다라고 하면은 본동사는 뭐겠구나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동사 원형이 쓰였어요. 그럼 본동사는 뭘까요? 사역동사 make a bread, 그죠? 지각동사 그리고 help, 얘는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배웠죠. 바로 팍팍팍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틀려도 되니까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여기에 ing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사역동사 중에서 have만 돼. 그리고 지각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중에서 특별한 애들 keep, live, find, get. catch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 help 준사역 동사나 아니면 일반 동사가 본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의 준동사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문법적 포인트에서 항상 나온다. 여러분 1학년 때 많이 지금 이미 그지? 보셨을 거예요. 그죠? 목적격 보호 자리 문법이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형식이 수동태가 가능하단 말이죠. 아시겠죠? 좀 거꾸로 올라가 볼 건데 여기가 투부정사였어요. 여기가. 그럼 여러분 목적어를 땡기고 동사는 BPP 형태로 쓰고 주어는 by 주어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쵸? 근데 여기가 투부정사였어. 그러면 여기가 투부정사야. 그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가 ing 형태였어. 그럼 여기로 내려올 때 ing야.
자, 여기가 문제인데 이게 동사 원형이면 보세요. 동사 원형은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주어 동사 같아요. 그죠? 그리고 수동태가 되면은 동사 두 개가 겹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동사 원형이 수동태가 됐을 땐 투부정사로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동사 원형이던 게 수동태가 될 때는 투부정사로 바뀌어서 내려온다. 어떤 경우? 원형일 경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하긴 했어요. 그쵸? 오형식 사역동사 할 때 수동태 바꾸는 거 할 때 하긴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가 나왔는데 그런 문장들의 수만큼 그거에 해당하는 수동태로 바꾼 문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동태로 바꿨을 때 저 자리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투부정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오형식에서 동사는 이 사역, 지각, 준사역, 일반 동사 중에서 어떤 동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네, 일반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즉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가 왔을 때 수동태가 되면 BPP가 나오고 가장 많은 형태는 뒤에 투부정사가 오겠구나.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이런 형태의 문장을 봤을 때 아 얘가 expect 이거 오형식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인데 알고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아 이거 원래 오형식이었던 걸 수동태 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투부정사 알아보자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죠? 그쵸? 여기 1번, 여기 2번.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가 조금 합의한 게 뭐냐면 목적격 보호에 나오면 저 투부정사를 형용사로 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은 형용사.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 거고 2번은 설명을 할 건데 부사입니다. 자, 왜 부사인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내셔야 돼요. 이거를. 요런 표현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문장 내에서 유주 투부정사 이런 걸 만나게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무엇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우선 이걸 잘 알아두시고요. 유주라는 동사는 아시죠? 뜻을. 뭐예요? 사용하다예요. 천천히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이 유주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전환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어떤 목적어가 있을 텐데 얘가 앞으로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BPP 이렇게 써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투부정사가 나오면 보통 삼형식이기 때문에 삼형식이 수동태가 된 거기 때문에 저 투부정사의 품사는 뭐겠습니까? 목적으로 앞으로 당겼잖아요. 부사죠. 그죠? 자, 투부정사 부사일 때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뭐 그렇죠. 하기 위하여 동사는 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용 되다. 수동태로 고친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다 사용되다로 해석하는 게 맞긴 한데요. 원래는 우리나라 말이랑 좀 적절하게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 수동태를 했더니 이번엔 뒤에 있는 게 투부정사가 아니고 이렇게 전명구예요. 부사겠죠, 영어는. 그쵸? 또 똑같이, 그지? 얘는 품사가 뭡니까? 얘 전치사죠? 전치사 to 해석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석해요? to 몰라요, 여러분? to 해석을 모른다고요? to you! 뭐뭐에게 아닙니까? 그쵸? 나중에 뭐 우리 뭐뭐에 대한 이런 것도 배웠지만, 그치? 요 명사 에 익숙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에게. 자, 질문. 유주는 보통 삼형식이기 때문에 다 여기 그 수동태 되면 다 여기 부사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 투부정사의 투 아니죠, 이번에도. 뭐예요? 전치사죠. 맞죠? 전치사가 나오면 뭘로 끝나요? 명사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동명사죠? 얘 명사예요. 그러면 솔직히 얘랑 뭐가 다릅니까? 맞죠? 투 명사고 투 명사 아니에요? 그치? 단순히 얘는 명사지만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 에게 애나 개 전치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익숙하다.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얘는 이게 없어요. 앞에 B가. 그쵸? B가 없죠. 그러니까 수동태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 좀 더 요렇게 미안해. 이렇게 고치는 거 되게 싫어할 텐데 이 뭐뭐가 뭐야?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고 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게 나왔는데 보면 투부정사면 투 다음에 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잖아. 어차피 수동태 됐으니까 이거 부사 아니야.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고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B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건 명사잖아. 명사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것도 애 아니야. 애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그리고 근데 앞에 B가 없어. 하곤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앞에 문장 여기까지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문법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수동태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 만약에 능동이었으면 뒤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목적어가 있었겠죠. 명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expect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to complete 준동사도 역시 자신만의 뭘 가진다? 뭘 취한다? 목적어를 취한다. 형식을 취한다. 뒤에 지금 보니까 목적어가 나와 있죠? 쟤는 능동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다가 뭐라고 쓰면 안 돼요? to be complet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이해되셨죠? 근데 한 가지 더 좀 더 난이도를 올려보면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completing 쓰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이건 오형식이 수동태 된 거라 했잖아요. 지금 본동사가 뭐예요? 일반 동사입니다. 그죠? 그럼 내려왔어야 될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ng가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직 모르더라도 자, 너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뇌 영역에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절 나갈 때까지 대시 왔어요.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그럼 무슨 절? 자, 왓절은 돼, 안 돼? 왓절은 품사가 뭐니까? 명사절이니까. 근데 위치는 되겠죠? 똑같이 형용사절이니까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번에는 여기가 거꾸로 보니까 우리가 아는 두 이런 거는 하다 라는 뜻의 타동사 아닙니까? 자동사일 땐 충분하다가 될 거고. 그죠? 얘는 뒤에 지금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명구가 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수동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안 돼요? 두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늘 투부정사 나올 때마다 뒤에 여러분 투부정사 ing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예습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뭘까? 앞에서 배운 이론에서 거기에 맞게끔 넣어보고 틀려도 되니까 그치? 수업할 때 알아보고 고치면 되니까 해석해보고 그런 식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